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찬일 박사님 모시고 한국 정치를 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선 미국 정치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트럼프가 유엔 대사 헤일리 후보는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대다수 왜냐하면 여론 지지층을 보면 공화당의 약 한 40% 50%가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도 투표를 물어보면 누가 대통령 될 거고 나면 다 트럼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떠나가지고 전 미국의 판도를 봤을 때 유권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될 거나 다 트럼프를 꼽지 헤일리나 뭐 샌더슨인가 하는 그 지사분보다 오히려 그 이름도 안 나오고 헤일리가 잠깐 나오지만 헤일리도 안 나옵니다. 오직 트럼프밖에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이제 헤일리를 부통령에 임명하느냐 해서 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미국의 대세는 40% 이상이 트럼프로 이미 1차 선거에서 과반수로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슨 사법적인 지금 약간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 정치색은 다르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뭐 그거 뭐 범죄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범죄 뭐 있어도 그렇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또 대표가 지금 뭐 수십 가지로 재판 받고 있는데 5명이 사람을 죽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없죠. 대통령 그 미국 사회는 다르답니다. 이거. 그렇죠. 다르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투표로 압도적인 과반수로 가면 그 사법적인 규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트럼프가 됐을 경우 이 남북 관계나 이런 데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가 되기를 지금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간 이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이 트럼프가 되면 이게 또 주한 미군 철수니 무슨 방위 분담이니 우리를 괴롭힐 사항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볼 일이고 우리가 뭐 미국 선거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미국의 정치 변수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로서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끄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끄집어낸 이야기는 단 한 가지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이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반수라도 돼가지고 빨리 미국의 변하는 정치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한반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씩 꼬꾸라지게 되면 이제 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또다시 참패는 아니더라도 지게 되면 이 진보에 지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거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을 얻어서 빨리 정치 동력을 회복하고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트럼프 쪽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시다 쪽은 이미 아소다로 전 관방장관을 내세워가지고 트럼프가 접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걸 생각할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장에 돌면서 제일 첫 번째 한마디가 내가 대통령 있을 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미국이 안전했다. 나는 김정은과 아직도 친하게 지낸다. 아직도 난 김정은을 똑똑하게 보고 있다. 똑똑하게 본다는 건 이거 큰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하고는 지금 극과 극으로 가고 있고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고 있는데 왜 서로 괴멸시키겠다고 서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이거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잠깐 지적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참 야당이 이게 정말 도티 플레이를 하다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좀 받았다. 그분이 명품백 가져라 그랬습니까? 물론 명품백 안 좋아하는 여성은 없겠지만 그 명품백 사건은 철저하게 그 구입에서부터 갖다 상납하는 모든 과정이 조작된 카메라에 찍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야당이 지금 영부인을 공격하고 대통령에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야당이 아주 참 야비한가 하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작을 일으켰던 사람이 목사인데 안찬일 박사님도 잘 아신다면 네, 뭐 저도 이제 아는 분인데 미국 시민권자이고 북한에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좀 여러 차례 만나고 또 어디 소개도 해주고 그랬죠. 뭐 강의도 좀 소개해드리고 근데 그런 분인 줄 미처 몰랐고 이분은 이제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미 뭔가 있다는 글쎄, 거죠. 왜 또 김건희 여사한테 조작 그렇게
그거를 그 선물로 줬으면 진심에서 줬으면 이거 말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촬영해가지고 선물로 준 거야. 난 이거 사건 잘 알지도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뭐 명품 가방 백 사건이 목사가 가져다 준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살짝 내가 언급했지만 이걸 명품백을 가서 사는 것부터 다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해가지고 이제 용부인을 만나러 갈 때 그것도 경호팀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경호팀이 이제 다른 건 다 검사를 했는데 여기 손목시계에 카메라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들어가서 줬는데 용부인이 그걸 받는 이제 유튜브로 나왔는데 용부인이 이거 왜 가져오지 말라고 왜 이런 거 가져왔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잘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가져다 줬는데 근데 그렇죠. 그거 사진 찍은 사람이 잘못이 가져다 준 사람이 죄를 물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안 받겠다 그랬고 용부인이 그래도 다 부잣집 따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주는 걸 그냥 거기서 안 받겠어 하고 집어 던질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마지 못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용부인이 무슨 뇌물이나 받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야비한 더티플레이. 이거는 야비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잡으려고 도출 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도치 아니에요. 도출 넣는 건 이렇게 싹 해놓고 뭐 끌어들이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찾아가서 손목쓰겠다는 건 잡으려고 해야 자기가 조작을 한 건데. 그렇죠. 작전을 하고 이게 어느 나라 시이냐 북한식이죠. 그렇죠. 북한의 목사들이 가면 거기서 배운 거 아닐까? 이 사람 북한 가가지고 북한의 목사가 가면 미녀를 집어넣고 명품백보다 더한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너 여기다 쓰라. 꼼짝하지 못하고 딱 써놓고 또 도청 다 해놓고 몰래 카메라 다 찍어놓고 여자하고 막 안 자겠다고 해도 술, 약, 음료수에다 약 타가지고 먹고 보니까 자기가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거 사진에 다 갖다 놓으니까 할 수 없이 그게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심선언하고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훌륭한 목사고 그냥 좋은 목사야. 그렇죠. 그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이것도 이분이 목사라는 이름이 참 부끄러운 줄 알아요. 목사 이름 떼야 됩니다. 이렇게 조작 사건을 일으키고 한 것은 북한에서 배워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진짜 목사는 이런 조작을 남을 올가미에 씌우는 조작을 작전을 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오픈했다 쳐도 야당이라는 지금 정당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용부인을 끌어내리고 특검을 하자. 근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특검 사항이 아니죠. 특검 사항도 조작, 아니고 작전했는데 그렇죠. 조작한 걸 가지고 야당이 국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걸 특검을 결정하고 이 자체가 야당이 지금 하는 짓이 정치를 하자는 건지 나라를 통치하자는 건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무슨 면세점 가서 자기가 비싼 걸 사왔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가 좋은 걸 가지고 받아 먹었다는 걸로 하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답네요. 그렇죠. 범죄로 독지 붙어서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난 이재명 당대표가 결심해서 빨리 나가고 새로운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범죄 혐의로 독지 붙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옹호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그 이유 아세요? 공천권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 들러붙어 줄을 서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지금 심판을 하느냐. 근데 뭐 그 당이라는 건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이것도 한국 정치의 오랜 병폐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비를 해서 저는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범죄 혐의로 독지 붙은 사람이 당대표하고 그 당대표 할 때도 또 어떻게 했어요? 개항에 나갈 때 이 송영길인가요? 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항 자기 그걸 밀어줬다. 개항 자기 선거를 포기하고 이재명하고 주고 이재명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다시 자기 정치 재개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이미 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범죄 혐의로 당 대표했던 사람이 돈봉투에서 감옥에 가고 지금 현직 당 대표는 범죄 혐의로 도둑 범죄 딱지가 붙어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그런데도 이 국민의힘이 내가 봐서 이 지지율이 많이 안 올라가 이거. 그러니까 그것을 탈피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 털어봐야
문재인이가 시켰기 때문에 또 털 것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잘못 시켰으면 자기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못 털고 부인만 이자처럼 아니 토는 게 아니라 털어서 죄가 있으면 그것도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작전에 휘말리게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특검하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머리 돼가지고 십사해가지고 그걸 또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사과하니만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거든. 이건 그렇죠. 수사 대상이거든요. 이건 작전을 한 네. 그 목사가 왜 이렇게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이건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거지.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뭐 완전히 타인에 의해서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도출 놓고 그게 촬영이 됐는데 그건 삼척동자가 봐도 이건 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소 사건으로 가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그 시민단체 이름으로 예. 이 사건을 예. 조작 사건, 예. 작전 세력이 도입해서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예.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사람 무너뜨리듯이 그러기 위한 공작이었다. 공작 정치라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마 어느 시민단체에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건 부품 공작보다 더한 공작입니다. 이게 북한에 사주 받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네. 지금 북한이 이 노동신문이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계속 지령문처럼 그냥 도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번에 우리민족끼리 싹 내려서 더 이상 볼 수도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이건 어느 한 사람이 무슨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 그 목사가 김건희 여사가 무슨 촉을 쥐고 원수지간이라고 무너뜨리기 누가 공작을 한 거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현 상황 나타난 지금 상황들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명품백이나 받자고 앉아있을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생각하는 사고와 이걸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난 몰랐네. 나도 몰랐어. 방송하는 나도 모르고 난 그냥 어디 가서 뭐 우크라이나 가서 무슨 오늘 무슨 해외 나갔다 명품백을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그런데 아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새 우물쭈물해. 이거 치고 나가야죠. 법무장관 했던 분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잖아요. 그럼 이건 공작 정치, 공작, 조작의 작전에 말려 들어갔다고. 아 이거 기자회견 해야죠. 자기가 기자들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된 사람. 국민들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부터 야 저 김건희 참 한심하다 저 김 여사. 아 왜 그 명품백 살 데가 없어 외국 나가서 사왔냐. 나는 산 줄 알았다 자기가. 그게 전혀 그게 아니고 아니었네. 뭔가 이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 야, 이건 아마 이제 참.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그런데 테니까. 그걸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런 걸 명명히 밝혀야 되는데 또 뭐 김건희 여사 보고 사과하라 뭐 지금 내분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과할 일도 아니고 자간 그 김건희 여사가 무슨 명품백 한두 개에 그렇게 넘어갈 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한 명명백백한 건데 그게 정치 쟁점화 된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나는 정확히 평가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그 조사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백히 밝혀야 돼요. 이거 국민 눈높이에 좀 뭐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어정쩡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이건 조작 사건이었고 작전에 의해서 휘말렸던 사건이라고 왜 명백하게 말 못해? 이런 건 갈라야죠. 대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비대위원장 됐다고 해가지고 뭐 눈치 좀 보느라 길고 뭐 청와대 눈치 보고 뭐 하지 말고 법과 원칙을 맨날 이야기하던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걸 분명하게 갈라줘야죠. 이거는 특검 사건이 아니다. 특검으로 갈 대상이 아니다.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 아니 그 말을 왜 못했나. 이거 참 답답하네 정말. 그래서 이런 안찬일 박사와 같은 분들이 제가 이 방송에 모시는 것도 이런 분들을 좀 인재로 용입해서 이런 사실을 정확히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답답하네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나는 명품백 이자 처음 알았어요. 조작 사건 목사가 이거 갖다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 대다수 겁니다. 지금. 모릅니다. 그죠 명품백 하니까 그게 혹하지만 완전히 이게 뇌물받은 걸로만 알고 있죠. 조작 사건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한 개인 대통령의 용부인을 떠나서 한 개인의 인권과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용부인을 떠나서 짓밟아버리는 아주 악랄한 행위라는 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게 제가 김건희 여사를 볼 때는 그것도 인물이 또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이 뛰어나니까 또 시기 질투도 많이 받을 거예요. 내가 이런 봐서. 말은 꼭 하고 싶은 게 미인은 질투받고 선비는 모함 받는다. 김건희 여사님은 좀 미모가 있다 보니까 자꾸 흠집 내려는데 흠집 안 납니다. 김건희 여사 하면 주식 사건에서 뭐, 저는 야 뭐 저런 거에 그 휘말리고 뭐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고 뭐 그렇죠. 될 줄도 생각 안 했으니까 뭐 주식도 하고 뭐 안 박사님도 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주식 좀 살 수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야 저런 거 저거 투집 잡힐 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명품백인지 뭐 전 가방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완전한 조작, 공작에 의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김건희 여사 이 억울한 누명 좀 벗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강민도 TV 자주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